SK하이닉스가 2025년 2분기에 정말 놀라운 성적표를 내놨어요. 네, 뉴스가 아주 뜨거웠죠. 매출 22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 이게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로 직전 분기보다 매출은 26%, 또 영업이익은 24%가 늘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35%, 와, 영업이익은 무려 68%나 급증했어요. 네, 영업이익률만 해도 41%라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록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D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D램이 확실히 견인을 했죠.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서버에 필수적인 고대역통 메모리, HBM 있잖아요. 네, HBM. 그 최신 제품 HBM3E 12단 제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또 서버나 PC 같은 원래 있던 수요도 같이 살아나면서 전체 D램 출하량이 20% 중반이나 성장했다고 해요. 사실 원래는 하반기에나 좀 좋아질까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수요랑 가격 환경이 개선된 거죠. 네, 상반기 실적이 예상치를 많이 웃돌았어요. 네, 그래서 AI 투자가 계속되는 한 이런 좋은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발표된 숫자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성과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부분도 보입니다. 아, 어떤 점이 그럴까요? D램 쪽은 좋은데 다른 주력 제품인 낸드 플래시 쪽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낸드요? 네, 2분기의 낸드 출하량 자체는 70%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와, 70%요? 네, 그런데 정작 제품 개당 판매 가격, 그러니까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단가, 이게 오히려 한 자릿수 후반 비율로 하락했습니다.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죗값을 못 받았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2분기에 수요가 왜 그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분석을 보면 고객사들이 하반기 관세 정책 변화 같은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아, 미리 사둔 거군요. 네, 그리고 일부 구형 제품 이제 단종 계획 EOL이라고 하죠. End of Life.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부품 업체들이 물량 확보 경쟁을 벌인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가수요가 좀 붙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런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면 상반기에 수요를 당겨 쓴 만큼 하반기에는 오히려 수요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긴 걸 수도 있겠네요. 특히 낸드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우세해요. 왜 그럴까요? AI 서버 늘어나면 저장 장치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 AI 서버 투자가 활발하긴 하지만 이게 아직 대규모 저장 장치, 그러니까 SSD 구매로까지 막 이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 아직은 연산 능력 위주로 투자가 되는군요. 네, 빨라야 한 2, 3년 수에나 의미 있는 SSD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가 2025년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캐펙스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네, 들었어요. 주로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HBM 투자 비중이 크긴 한데 문제는 용인 클러스터나 미국 인디애나 공장 건설 같이 아주 큰 규모의 투자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네,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만약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면 재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 지점들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당연히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그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고객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HBM 기술력은 인정해야죠. HBM3 12단 제품만 해도 성능이나 공급 안정성 면에서 고객사 평가가 워낙 좋다고 하고요. 네. 차세대 HBM4 제품 역시 이미 지난 3월에 업계 최초로 샘플을 공급했다고 하잖아요. 주요 고객사들이랑 최적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기술 로드맵은 앞서가고 있죠. 네, 올해 HBM 매출을 작년에 2배로 늘리겠다.
이런 목표 자체가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 역시 그냥 막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2026년까지 HBM 수요가 확실히 보이니까 주요 고객들하고 미리 다 협의하고 진행하는 계획된 선제적 투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미래 시장을 준비하는 거죠. 계획된 투자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리고 중국 우시 공장 운영도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규제 안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아, 중국 공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HBM 생산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기존 D램 생산 라인을 좀 전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구형 D램 공급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시 공장이 잘 메꿔주면서 전체적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군요. 네. 낸드 역시 지금 당장은 좀 부진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할 테니 단순 저장 장치를 넘어서 연산 보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이미 321단 낸드 개발도 마쳤다고 하니 기술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하지만 그 기술 전환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장 차세대 HBM4만 해도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아요. 데이터 통로, I/O라고 하죠. 이걸 늘리고 전력 소모는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 또 연산을 돕는 로직 칩까지 HBM 아래층에 넣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바뀐단 말이죠. 아, 구조가 더 복잡해지는군요. 네, 이러면 제조 원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높아진 원가만큼 고객사에게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격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긴 비싸지면 고객사들도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렇죠. 더 먼 미래 기술로 언급되는 버티컬 게이트니 3D 디램이니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수직으로 쌓는 거요? 네, 기존처럼 평면 위에 회로를 그리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트랜지스터를 쌓아 올리는 혁신적인 기술인데 이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개발 비용도 엄청날 거고요. 네, 그건 정말 큰 도전이겠네요. 게다가 HBM 시장 자체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서 기술력 하나만으로 계속 선두를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경쟁이 심해지는군요. 네, SK 하이닉스가 강조하는 그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문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거마저 경쟁사들이 모방하려고 할 테고요.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종합해보면 SK 하이닉스가 현재 AI 열풍과 HBM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말 기록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낸드 시장의 회복이 좀 더디다는 점, 또 HBM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진다는 점, 그리고 HBM4나 3D 디램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이라는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양면성이 뚜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과연 SK 하이닉스가 현재의 강력한 HBM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차세대 기술 전환의 높은 비용 부담과 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이라는 이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을까요?